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공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정훈이라고요.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하고 있고, 법무사 쪽에서 이제 강의 하다가 작년부터 노무사 강의 시작하게 됐고요. 민소법은 그 노무사 시험에서 그 2번 치러졌거든요. 올해하고 작년 두 번 시험 쳤고, 그 내년에 이제 3번째 시험인데요. 문제 출제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유심정주의 문제하고 변론주의하고 이래 그 종합해가지고 언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25점짜리 2개는 그 굉장히 A급 중요한 데서 이래 출제됐고, 올해 시험 3문제는 그 처분권주의 재판상사의 보조 참가 이런 것들은 가장 그 민소법에서 5개 골라라 해도 들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 그 한 10개 골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대개 그 시험이 좀 평이하게 출제됐죠. 물론 민소법만 그래 출제된 게 아니고, 경영조직 그 선택 과목도 동일하게 그래 어려웠지는 않았다라고 이래 전체적인 평이, 잘 모르겠지만 경조 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선택 과목에서는 크게 이래 낭패 보지 않았고, 작년에 선택 과목에서 민사소송법이 한 문제가, 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경조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좀 어려웠다면서 그러는데, 차이점은 이제 경조는 꽈락이 많았었고, 그 민소는 꽈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꽈락은 없지는 않았겠죠. 있긴 있겠는데 경조처럼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평에 이래 조금 갈리는데, 일단은 그 민사소송법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민소법 강의를 들었는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이래 그 의견을 이래 물어보셨겠죠. 그 민소법 하면 괜찮겠냐고 물어봤을 건데, 되게 그 평이 어렵다, 그 다음에 양이 많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정보를 이래 들었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책은 한 권인데 저자분께서 이 책을 사법연수원 교재로 이래 만드셔가지고 그걸 책으로 이래 묶어서 이래 출제했는데요. 되게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래 책을 구성해가지고 굉장히 압축 정리에는 완전 대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래 표현을 하셨고, 거의 다 판례입니다. 책 교재 구성 자체가 거의 다 90% 정도는 이제 판례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판례 표현을 적절하게 잘 소개하셨고, 그다음에 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판례 번호만 소개하시는 부분도 꽤 있고요. 그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풀었으면은 100개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민사소송법인데요. 문제는 100개를 다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래 가지게 되는데, 사법시험도 그래 공부 안 합니다. 100개 정도 되는 논점을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하는, 그 정도 이래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이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 찾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씩 그런 식으로 시험 과목을, 사법 시험처럼 7과목이라 되는 과목을 그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100개씩 준비한다는 거는 소위 상위 1%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그래야지, 일반 범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시험도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핵심사항 위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굳이 100개를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 준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 강의를 미리 한번 알려드리면, 작년도 똑같이 연기, 그다음에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연기 때부터 제가 설명회 때부터 목표로 했는 게 3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논점을 30개를 정리해서 이제 3기 때 완성을 시켜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로 했고, 연기 때부터 5개씩 연기 때 5개, 그다음에 1기 때는
그러면 그 5개 또 다시 5개를 해가지고 10개, 그 다음에 2기 때는 다시 10개를 추가해서 20개, 그 다음에 3기 때 마지막 10개 추가해가지고 30개로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만 모의고사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연습을 했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넓은 100개 논점 중에서 30개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준비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는 찾아본 방법이 사법시험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에 사시가 치러지니까 저희 상기가 7월달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때 사시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그 30개 안에 그 사시 문제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걸렸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불안감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 30개 안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30개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30개를 요일당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30개만 암기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30개를 암기해가지고 100번 계속 이렇게 연기 때 30개, 1기 때 30개 강의만 30개만 이렇게 강의한다. 그런 것도 주변 지식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30개를 외우기 위해서 주변적으로 용어 정리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변 지식을 좀 알아야지 30개가 좀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래 30개 문점 원래같이 처분권주의나 그다음에 보조참가나 자백이나 이런 것들이 출제됐을 때 그런 것들의 의미성을 이래 부각을 시켜주려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데 이게 뭐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뭐가 강조된다, 문제된다 이런 것들을 판례나 이런 것들이 강조하면서 이래 답안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문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문집에서 이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단순하게 옮겨 적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한다면은 실전에서 원래 문제가 팽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점수 차이는 생각보다는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래 주변 지식을 곁들여가지고 이래 답안지를 써줘야지 그게 논점이 부각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단순하게 써버리면 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내년을 예상해 보면은 아직까지 중요한 것들이 30개 중에서 원래 겨우 3개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것까지 해가지고 합쳐 보면은 한 6개밖에 안 된다고 논점이 출제되는 논점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될 수 있는 게 아직 20개 이상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20개 이상 남아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른 예상되는 사항들을 이렇게까지 추가해서 다시 30개를 이렇게 정리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벗어나지 않을까. 향후 한 3년 이상은 노무사 시험에서 이게 필수로 올라가지 않는 한이에요. 민사소송법이 선택에 있다가 필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수로 올라가면은 시험이 좀 까다로워질 거예요. 아마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제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래 선택으로 남아있는 한요, 다른 경영 조직이나 노동 경제나 이런 선택 과목들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렵게 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한다면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한 3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래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대신에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사람이 250명을 추려내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지 자체에서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된 바에 따라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된 바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느낌 읽는 사람으로서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논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한 용어나 이런 걸로 부각을 시켜줘야지 채점자를 설득을 시켜줄 수 있는데, 만약에 어설프게 그냥 한두 개 빼먹는다든지 논점을 부각을 못 시켜준다든지 이런 중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은 핵심 코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을 부각해서 써줘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강조가 덜 된다든지 이런
해보려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원래 같은 그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것 같은데도 제대로 잘 못 쓰는 문제, 그런 문제가 원래 같은 문제고,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작년처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끼워주는 게 오히려 득점하기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 합격하기도 굉장히 더 낫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원래처럼 이래 너무 평이하게 이래 출제되면 동차반 때 시험을 한 6번 봤는데 그 중에 3개가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래 출제가 누구나